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이런 제목을 보았습니다. 가격 제한에 대학병원도 도수치료 중단.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수치료가 좋은 치료냐, 나쁜 치료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은 말합니다. 치료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과잉 진료를 줄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말합니다. 보험 재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환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정부를 비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도수 치료를 무조건 좋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단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치료를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즘 도수 치료를 받아보신 분 정말 많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목이 아파도, 어깨가 굳어도, 무릎이 아파도 병원에서는 도수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도수 치료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격에도 기준이 생기고 횟수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는 대학병원들이 도수 치료를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수 치료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일까요?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병원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치료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두 주장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바로 환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수 치료는 효과가 없대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수 치료 덕분에 수술을 피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수 치료는 도대체 어떤 치료일까요? 많은 분들이 도수 치료를 안마나 마사지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도수 치료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을 평가하고 통증을 줄이거나 기능 회복을 돕는 전문적인 치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시원하게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료 목적의 치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만능 치료가 아닙니다. 모든 허리 통증이 도수 치료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목 통증에 도수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도수 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치료도 아닙니다. 실제로 수술 후 재활이나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도수 치료를 받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 필요한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도수 치료는 분명 의료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만큼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도수 치료 자체보다 비급여라는 제목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급여란 무엇인지, 왜 정부가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환자는 무엇을 알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수 치료가 이렇게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을까요? 핵심은 도수 치료 자체보다 비급여라는 제도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수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였습니다.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고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과잉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필요 이상의 치료가 권유되거나 실손보험을 전제로 치료 횟수가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수 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격은 일정 기준 안에서 관리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과잉 진료를 줄이고 보험 재정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치료는 줄여야 하고 의료 자원도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환자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허리 통증도 원인이 모두 다릅니다. 목 디스크도, 오십견도, 수술 후 재활도,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의 치료만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랜 재활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가격, 같은 횟수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의료계에서는 숙련된 물리치료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합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도수 치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정부가 틀렸다고도 병원이 틀렸다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이 질문만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과잉 진료는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치료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잠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여러 환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50대 직장인 A씨입니다. 첫 달째 허리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A씨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집에서 할 운동을 알려주었습니다. 의사는 체중을 조금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긴 생활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잠도 조금 더 충분히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통증은 많이 줄었습니다. 도수 치료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B씨입니다. 비슷한 허리 통증으로 도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잠시 좋아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수면도 부족했습니다. 통증은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도수 치료를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이 두 사례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치료가 오래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치료만으로 회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질환도 몸의 상태도 회복력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수 치료는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또 도수 치료만 받으면 된다도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좋은 치료는 치료 자체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운동, 수면과 체중 관리까지 함께 바라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병원에 가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질문하는 환자가 건강을 지킨다는 이 채널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수 치료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있었고 병원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도수 치료가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자신의 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의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처방을 받습니다.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자주 놓치곤 합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병원에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 치료가 필요한가요? 왜 이 약을 먹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도움이 될까요?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언제쯤 치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질문은 의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내 몸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료는 의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의사란 환자의 질문을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자란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함께 결정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학을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의료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해왔습니다. 물론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치료라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선택하는 과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몸은 평생 내가 함께 살아갈 몸입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약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치료도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내 몸의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병원에 가시면 이 4가지 질문은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 치료가 저에게 필요한가요? 두 번째,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세 번째, 생활 습관으로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진행하나요? 이 4가지 질문은 의사를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치료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수 치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도수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처방전을 받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질문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누군가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의사도 병원도 약도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병원에 가시면 용기를 내어 질문해 보십시오. 왜 이 치료가 필요한가요? 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정말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답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병원을 맹신하지도 않습니다. 의학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마지막 결정권자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질문하는 환자가 건강을 지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킵니다. 감사합니다.